아버지는 하녀를 데려오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에드가가 그의 아버지 앞에서 나를 화끈한 태도로 하녀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다소 당황했다. 나의 양아버지는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당신이 에드거의 약혼자라고 말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잘 덧붙였습니다. 그가 내 질문에 대답했을 때 그녀는 어떤 여자를 웃지 않으려고 노력할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버티 록스가 그녀의 가족을 보도록 격려하는 방식입니다. 에이미는 이것에 너무 좌절해서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파티 공간에는 방문객을 위한 여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숨어서 아버지에게 달려가듯이 숨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아버지가 도착하여 도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녀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물으셨고 에드거의 아버지는 결국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깨닫고 에드가가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나타난 다른 조수가 그들에게 복수했습니다. 나는 에이미이고 소매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40세이고 아직 미혼이지만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에드거 그는 35세이고 5세입니다. 내 후배 에드거는 내가 일하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음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아이와 연루되면 반갑지 않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불쾌한 사회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나는 직장에서 에드거와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메시지는 우리가 쉬는 시간에 의사소통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나는 항상 내 휴대폰에서 에드거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가 오늘 내 전화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쉬는 날에 나가서 우리의 관계는 아직 초기 단계였고 함께 어울리면서 새롭고 스릴 넘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드거의 가족은 음반 가게를 갖고 있었고 그들은 200만 달러짜리 피아노를 소유했습니다. 에드거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피아노 그럼 내가 연주해 줄게 정말 좋다고 하더군요. 내가 대답했어요. 여기서 연주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에드가와 제가 같은 나이는 아니지만 에드가는 꽤 조용하고 예의가 바르네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결혼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에드가가 나한테 데이트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엄마가 시내에 계시기 때문에 거절해야 했어. 미안하지만 엄마가 방문하시니까 집에 있어야 했어. 에드가가 10분 후에 답장을 줬어. 가능하다면 너희 엄마가 오실 거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니 부모님을 만나서 만나고 싶다. 그게 계획인 것 같다고 급히 동의했다. 결국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그럼 데리러 갈게. 아침에 너 진심이야? 정말 환상적이야. 신났어. 에드가가 유쾌하게 대답했지만 왠지 에드가를 어머니에게 노출시키면 우리의 연결이 굳어지기 시작해서 소개하기로 한 날 아침 일찍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갔다. 에드거는 어머니에게 에드거가 운전하면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어머니가 차를 타고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에드거는 기차를 탔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함께 술을 마시는 편이 나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드거는 불안한 표정으로 차에서 나갔습니다. 새 재킷을 역에 개의친한 그를 진정시키려고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어. 에드거 왜 그렇게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어? 행복한 아침 어쩌면 난 그냥 내 부모님을 알아가는 게 걱정돼서 에드가가 목소리로 대답했고 가르쳐줘서 특징은 엄밀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엄마는 매우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고 에드거는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에드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에드거 웨스트는 제 이름이고 저는 에이미와 데이트 중이에요. 어머니의 미소는 에드가가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에드가의 성을 본 어머니의 반응은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비록 제가 그 사람의 첫 번째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방금 말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에이미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에이미를 지지해줬다고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에드가를 거실로 초대했는데도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하셨다. 엄마, 연결고리를 그리려는 시도에서 에드가의 회사와 우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응, 엄마가 무감정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에드가가 불안해서 엄마의 냉담한 태도가 그리웠어요. 지금 짐작하지 못하셨다면 제 엄마는 음악원을 졸업하고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진심인가요?
그럼 우리가 연결된 것 같네요. 에드거가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엄마의 태도가 더욱 악화되는 걸 느껴서 제가 말을 끊고 아빠에 대해 언급하기도 더 걱정이 되네요. 나는 어머니가 눈썹을 치켜뜨며 계속 에드가의 얼굴을 살피는 방식이었다. 오늘은 가는데 그 사람이 방금 도착해서 깜짝 울었어요. 에드가 도 불편한 듯 천천히 일어났어요. 알아요. 하지만 가족 시간을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 사람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걸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문 앞에 멈춰 섰어요. 기차에 타면 괜찮아. 나 혼자 돌아갈 거라고 에드거가 말했는데 에드거가 우리 집을 떠날 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 엄마가 그 사람에 대해 마음에 안 들었고 궁금해서 바로 거실로 돌아왔어. 엄마 무슨 일이야? 뭐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눌렀을 때 부드럽게 돌아서서 나에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걸 좋아하지 않았나요? 에드가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어머니가 더 진지해 보였을 때 질문 중간에 말을 끊고 당신이 그 사람을 결정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이 결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5살이나 늙었는가 혼란스러워서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위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내 말을 들어봐. 너한테는 힘들지도 모른다고 해서 거실 소파에 앉더니 왜 내 결혼을 지지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뜻밖이었는지 깊이 얘기해서 들어줘서 침묵 괴로운 느낌. 어머니가 왜 동의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있었지만 에드가와 결혼하고 싶다는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에드가 자신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나도 에드가 부모님도 만나겠다는 뜻으로 엄마가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걱정되고 내가 가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말릴 수 없어. 널 믿어. 최선을 다하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에드가에게 그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에드가는 마치 그가 에이미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정말 그랬을 거라고 예상했다는 듯 활짝 웃었습니다. 나는 정말 싫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가 나온 건 약혼 반지였어. 먼저 공식화하자. 나랑 결혼할 거니? 나는 즉시 에드가의 갑작스런 제안에 얼굴이 붉어지며 예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우리가 에드가에게 돈을 지불할 날이 왔다. 오늘 불안한 건 나였어. 에드가가 아침에 나를 데려왔고 보드처럼 활짝 뻣뻣하게 활짝 웃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 아빠가 정말 상냥해서 나를 위로해줬어. 그래, 사실 에드가의 엄마는 주변에 없었고 그와 그의 아빠만 있었어. 나는 그들의 작은 남자 집에 손을 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했지만 에드가의 집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드가의 집은 그의 아버지가 CEO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 방문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너무 잘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앞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웅장한 대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부의 넓은 파티 공간에 있는 악명 높은 $200만 피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와우. 바로 여기 너희 집에서 디너쇼를 한다고 했어? 사실 에드가는 내일 훌륭한 피아니스트와 함께 파티를 할 거라고 했어. 에드가의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던 중 한 남자가 나타났어. 잘 살고 싶었는데 사실은 60대 초반이었는데 내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에드거 아버지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시아버지께 에이미라고 소개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녀의 하녀를 우리와 함께 데려왔습니다. 에드가는 그의 아버지 앞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드가는 항상 나를 나이 많은 사람으로 존경했지만 이제는 나를 그의 친구의 하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환상적이네요. 하녀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오랫동안 남자로만 살아왔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제 얼굴을 진지하게 쳐다보시더니 무슨 일인지 낄낄거리기 시작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방금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에드가의 약혼자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어떤 여자가 될지 궁금했고 이것이 빈곤이 그의 웃음을 억제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당신의 부모님을 보고 싶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농담에는 유머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지지를 위해 에드가를 힐끗 보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웃는 것뿐이었어.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서 아빠. 게다가 만약 그녀가 가정부라면 우리는 나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맞아요. 아, 그리고 에이미는 엄마의 미녀 에드거에게서 아빠의 외모를 물려받았을지도 몰라요. 그게 의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너도 나를 놀리냐? 이건 너무 예상치 못한 반전이어서 나는 패닉에 빠졌다. 내가 알고 있던 온화한 에드가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집에서 내가 화난 얼굴로 소리를 지르자 에드가의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이다. 오, 너희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구나. 에이미 아버지는 뭐 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나는 아직 물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멸시를 당했다.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는 항상 일하느라 바쁘시니까 그래서 너희 엄마가 악기 가르치는 동안 너희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돈을 벌고 계셔서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같구나. 에드가가 희죽희죽 웃으며 대답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며 방에서 뛰쳐나왔다. 다행히 파티 공간에는 방문객용 여자 화장실이 있었다. 아버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 숨어서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일 때문에 야 아빠 내가 속삭였어. 야 에이미 낮에 어떻게 전화해? 아빠는 일 때문에 세계를 여행해야 하는데 웃으면서 대답했어. 오랜만에 아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었어. 아빠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어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시련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향한 비방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을 마쳤을 때 좌절감이 나를 사로잡았고 아버지의 반응은 엄숙했습니다.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 지금 가는 중인데 당신의 일은 어쩌고 걱정스럽게 끼어들었고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단호한 일은 언제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딸의 위기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감사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아빠, 여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나는 물었지요. 물론 그는 전화를 끊기 전에 긍정했고 내 눈물을 닦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에드가와 그의 아버지가 유쾌하게 모인 곳으로 돌아오자 나는 깜짝 놀랐다. 에이미 당신이 돌아왔다. 나는 당신이 이미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내 부모님을 만나기를 너무 고집했기 때문에 에드가가 당신에게 불행하게도 말했다. 당신이 요청한 대로 내 부모님을 불러왔습니다. 내 선원의 시아버지는 에드거와 그의 아버지가 조롱하는 웃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한가한 일정에 대해 웃으며 비웃었습니다. 5분 정도 후에 도착한 에드거는 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에이미의 아버지가 완전 연예인 같다고 소리쳤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납득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양복을 빌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매우 회의적이었지만 아버지가 나타나서 인사를 했을 때 그의 의심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말을 더듬더니 술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버지야 긴장감을 느끼며 호화로운 집을 둘러보고 그 크기에 대해 말하다가 직원이 없다고 지적하며 내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버지 시어머니는 내가 말한 이야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에드거는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불안한 질문을 했다. 아버지는 이 사람이다. 이에 대해 시아버지는 짧게 잘라서 내 이야기를 밝혔다. 아버지는 다음날 그들의 우아한 파티에서 연주하기로 예정된 유명한 피아니스트 로이 존스였습니다. 에드가는 어리둥절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에이미 왜 에드가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아버지 로이가 내일 파티에서 놀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에드거의 조사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왜 당신의 아버지가 로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방어력이 좋은 에드거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고 당신이 이전에 조롱한 후에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에드가는 연기를 거부했습니다. 방어적이고 피해자 에드거의 말은 그의 아버지 에이미에 의해 반영되었습니다. 에드거의 요점을 이해하셨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약혼자에게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인데도 아버지가 끼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에이미가 내 딸이 아니면 에이미를 가정부로 대하겠다는 뜻인가요? 시아버지가 그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집안의 역학을 밝혀냈습니다. 이 집에 시집가려면 그 사람이 지적한 집안일을 다
떠맡아야 하는 게 분명한데 이곳의 상태로 볼 때 그 일이 꽤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 자세히 살펴보니 파티룸만 있을 뿐 가사 인력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집의 나머지 청소는 더러움과 무질서가 만연하여 무시되었습니다. 나는 안심을 구하기 위해 에드거에게 의지했지만 그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에드거, 당신은 정말로 나와 결혼하여 하녀의 역할을 할당하기 위해 상상했습니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어떤 징후가 있는지 검색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반응은 나를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설명을 바라며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한 누구든지 하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에드가가 되려고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다고 중얼거렸다. 내 불편함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스턴으로 변했기 때문에 결국 당신은 에이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혼을 취소할 것이다. 잠깐만요. 에드가가 항의했지만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공연을 기권하지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일 공연을 안 하면 중요한 고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장인 어른이 당황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아니스트가 필요하면 아들에게 연주를 시키라고 하세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반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손님들에게 내 아들의 피아노 연주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아들에 대한 슬픔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법이 구부려서 나를 악당으로 묘사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무엇보다 엄마가 떠날 때까지 과로한 건 다 내 잘못이고 모든 가정부에게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게 만든 거야. 에드가는 답답한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지면 우리 사업은 끝난다는 말을 그쳤다. 내일 손님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보복했다. 뒤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나서 말다툼을 방해했다. 에드가 말이 맞아 배우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최악의 사람이구나. 어머니가 나와서 꾸짖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아, 너 여기 있었어. 난 내 아버지가 부르자마자 도착했어. 문지기가 없어 간단히 몰래 들어갈 수 있었어. 시아버지는 분명히 그녀의 모습에 당황한 듯 엄중한 눈초리를 보내셨지. 그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당신은 내 가장 친한 친구를 무시하고 과로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당신을 만나러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도 깜빡이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시어머니 에드가가 밀어낸 것이 사실 내가 에드가에게 소개한 내 어머니의 가장 친한 대학 친구 엄마는 내가 이 가족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당신이 그녀를 쫓아낸 후에 그녀가 나에게 왔어요. 그녀는 같은 앙상블에서 계속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학업도 잘했고 지금은 일을 해요. 내가 운영하는 바이올린 학교에서 엄마는 경멸이 섞인 말투로 말투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 평범한 외모의 전철을 하인처럼 대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시아버지가 말을 더듬었다. 그가 말한 것에 나는 그녀가 결혼을 통해 우리 가족에 합류하면서 음악원을 졸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관습을 고수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의 미약한 정당화가 가정을 너무 환영받지 못하게 변화시켜 어떤 하인도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만인의 음악 백화점의 소유주가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의 재능을 낭비하려고 노력할 때 떠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가족이 아내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에이미가 음악 경력을 추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원칙과 독립성, 부모님이 정한 길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자신의 잠재력을 추구했던 그녀 아빠는 엄마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학창시절 그렇게 되자고 격렬하게 항의했던 초어 지금은 미르 반항처럼 보이지만 부모님은 늘 내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그 심정에 눈물이 났다. 그 옆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드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충분히 끝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간청했습니다. 아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녀가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맞죠? 에드가는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포기할 준비가 안 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에드거, 에이미와의 결혼이 실패하면 내일 피로연의 위험이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내일 그에게 피아노를 치라고 부탁하는 게 어때요? 아빠가 나타났어요. 시아버지가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관심이 흔들리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에게서 조금이라도 후회가 느껴지면 내일 공연을 할까 생각 중이었지만 지금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심각한 실수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아직 전처에게 위자료도 주지 않았다며 30년 전 이혼한 이후로 어려움을 겪었고 시아버지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자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내일의 계획과 혼란으로 인해 매우 하얗고 우리 회사는 알라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데다가 파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일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에드거에게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위입니다. 그들은 약혼하지 않았습니다. 에드가는 자신이 에이미에게 끼친 고통을 다른 누구에게도 탓할 생각이 없어 혼란스러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에이미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니 그녀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가족의 재정을 감독하시므로 당신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에드가의 태도는 단지 어머니가 그에 대해 만들어 놓았던 어리석은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을 뿐입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에드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에드가는 자신의 월급을 챙기세요. 그는 우리가 놀이에서 지켜봤다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무의미한 말다툼을 했다. 이 가족의 실제 모습을 보니 위안이 되었다. 다음날 아버지가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손님을 접대했지만 부모님의 변함없는 지원에 정말 감사했다. 피아노 연주가 없으면 참석자들이 화를 내며 일찌감치 퇴사하여 중요한 사업 관계를 위태롭게 함. 아버지의 명예훼손으로 이미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음. 부도 직전 회사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서 성장하면서 소문을 무시할 수 없었음. 파산 직후 내가 일하던 백화점에서 파산이 현실이 되었지만 에드가와 그의 아버지와의 얽매임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완강히 보상을 거부했고 우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에 시아버지는 놀라운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개인적인 이유로 아버지를 반박했지만 아버지는 잘못을 인정하며 소송을 우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합니다. 아버지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정한 보상을 지불하겠습니다. 이 수락은 해결을 향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못해 저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전처에게 위자료를 지불했고 나는 그 후 에드거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에드거와 그의 아버지는 집과 소중한 $200만 피아노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실종은 거의 미스터리해 보였고 흔적도 남지 않았다. 얼마 후 호텔 파티 장소에서 목격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소문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눈을 피해 조용한 밤에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내 관점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독립을 선호하는 성취한 부모의 영광을 누리며 베스킹이라는 개념을 일축했지만 이제 진정한 자부심은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갖춘 훌륭한 부모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생일 콘서트를 맞아 아버지의 재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라이브 피아노 연주의 마법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목격하면서 나는 따뜻함과 지알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멜로디를 즐기며 그의 음악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벅차오르는 감사함을 느낀 순간 아버지의 음악을 들으며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묵묵한 다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민디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주말에 민디를 돌봐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꽤 바쁜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들과 논쟁을 벌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그들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민디를 잘 돌봐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불가능하다는 걸 알죠? 갑작스럽게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게임이 늦게까지 친구들과 계획했던 여행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계획을 바꾸세요. 이 채팅의 어조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나요?
제 배우자가 다음날 딸을 저와 함께 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화를 내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번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군요. 내 신용카드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카드가 없어진 걸 알고 급히 배우자에게 전화했어요. 야, 묻지도 않고 내 신용카드를 가져갔어. 응, 나 사용 중이야. 내 집이 도둑의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여행카드. 나는 남편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시댁에 대한 모든 의무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이트는 내 이름입니다. 내 나이는 다행히 35세입니다. 3년 전 고향 사업에서 카페를 시작해 한결같았습니다. 늘 내 가게를 열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꿈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나만의 가게를 운영하고 카페에서 일했다. 20대를 직장 생활에 바친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젊었을 때 일에 몰두하다 보니 데이트를 소홀히 해왔다. 나는 지금과 같은 나이이다. 솔직히 애인이 없었을 때 35살인데도 연애에 대한 후회가 남아요. 사랑을 포기한 순간 애틋한 손길로 애를 데리고 와도 괜찮을까? 책상에 앉아있는 동안 가게에 들어간 아버지와 아이에게 질문을 받았다. 아버지와 딸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저희 위치는 어린이 친화적이라 바로 자리로 안내해 주겠다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어린 소녀를 돌아보는 손님들을 돌봐달라는 손짓을 했더니 3살쯤 됐나 보네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평화로운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뭔가가 나를 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들의 테이블로 가서 혹시 잘못된 의사소통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직원이 가져오려고 했던 물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물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 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해의 가능성이 커졌으나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카일, 네 그렇긴 한데 미안해요. 당신을 알아요. 저는 케이트예요. 저를 기억 못하시나요?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함께였어요. 아, 케이트 너무 오랜만이에요. 카일이 외쳤어요. 남자 손님이. 알고 보니 제 어릴 적 카일이었어요. 친구와 몰래 사귀던 사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좋아했는데 고백도 암시도 한 번 안 해서 사랑이 끝났다. KY는 반에서 운동선수 1등이었고 누구에게나 인기 많은 남자였다. 학교는 밝고 친절해서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아요. 나 같은 평범한 여자가 카일만큼 인기 있는 사람에게 절대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직도 이 근처에 사세요. 사실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이혼했어요. 여기로 돌아와서 딸아이를 맡겼는데 혼자 키우기 힘들어 부모님과 누나가 여기 살아서 도와주는데 이혼 이야기를 할 때도 상큼하고 잘생긴 카일은 대화가 무겁지 않게 봐줘서 초등학교 때부터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웃더니 딸 민디를 내 가게에 더 자주 데려오기 시작했다. 어제 유치원에서 친구가 얘야, 케이트 지금 이래. 괜찮아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좋았던 민디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나와 민디가 가까워진 탓인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케이가 나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사랑을 포기했지만 일과 더불어 첫사랑과 결혼하여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카일과 민디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어 너무 기뻤지만 결혼도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결혼 후 내 배우자 카일과 그의 아이가 내 아파트로 이사한 후 점점 불행해졌습니다. 결혼식 후 카일의 부모님 집을 내 지나치게 넓은 아파트 뒤에 남겨두는 것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이사했을 때 내 배우자가 타주에서 일하기 위해 편도 1시간 30분을 이동하기 때문에 집에 늦게 도착할 공간이 있어서 기뻤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유치원이 끝난 후 회사에서 가장 바쁜 시간에 그녀를 데리러 갈 수 있을 때까지 민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때문에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민디를 데리고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는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시어머니 린도가 시아버지에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스티브는 계속해서 그녀를 우리와 함께 남겨두더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린더와 스티브는 꽤 친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가 행복하게 돌아오셨나요? 이미 저녁을 드셨나요? 여기 린더가 제안을 하겠는데 남편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해요. 남은 음식은 집에 가져가세요. 제 동생이 남은 음식으로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네털리가 농담을 하곤 했어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놀릴 만큼 충분한 인맥이 있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친척들이 공장 알가족 사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를 돌볼 때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딸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일하는 형수에게 유치원에서 데려와 직장에 있는 동안 보살핌을 받습니다. 제 삶은 큰 아이를 낳은 후 가정과 육아로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사법가족의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번에도 집밥이라 간단한 집밥으로 남편과 제가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먹으면 안 될까? 결혼하고 나면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과 같은 고급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매일의 식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음식에 대해 불평 미안하지만 식당 주인 집에서 먹는 저녁은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이라면 잘 이 정도 투덜대는 건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낭비하는 습관이 있어서 나는 문제가 있나요? 카일이 새로 구매한 게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포가 도착했어요. 나는 소리쳤어요. 아, 드디어 도착했나요? 이렇게 하면 내 PC의 시각적 효과가 향상될 것입니다. 그는 무관심하게 그 가격이 $1,100 정도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준이면 괜찮습니다. 컴퓨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더라도 직장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가 구입한 컴퓨터 구성 요소는 업무용 PC가 아니라 게임 설정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취미 생활로 $1,100를 낭비했습니다. K는 오토바이 야외 활동, 골프 등 값비싼 취미도 여러 가지고 있으므로 그가 이것을 자신의 수단 내에서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임용 컴퓨터 장비가 아닙니다. 상관없겠지만 그의 지출은 우리 수입을 초과합니다. 카일 여기로 돌아오셨고 위치를 바꾸고 당신은 이전 고용주보다 지금 돈을 덜 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 상황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번 돈을 이러한 항목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을 도와주세요. 당신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두 번째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군요. 돈을 버는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비를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 혀끝에 맴돌던 말이 장사한다고 삼켰는데 왜 내가 돈을 벌면서 밥을 덜 쓰고 돈을 모아야 하는지 넌 돈 관리를 잘하는 줄 알 것 같지만 집 안팎에서 그런 원칙을 강요하면 짜증이 난다. 이혼하고 귀국한 이후 조금씩 변해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혼은 상대의 불륜으로 인한 것이어서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1년이 넘었고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음 달부터 계속 빈둥거리게 놔두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생활비를 보태야 할 텐데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과도하게 저축하는 건 아니다. 넌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거야? 넌 항상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돈 욕심쟁이라고 부르는데 언제 응석바지 받기를 기대하지 않을 건데 넌 더 이상 버릇없는 행동을 할 만큼 젊지 않아 어디서 내리나?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났고 돌이켜보면 남편과 처음으로 중요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와의 불만을 더 빨리 해결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소극적인 남편과는 달리 능숙하고 결혼 경험이 있는 저는 연애 경험이 부족해서 일찍 혼내거나 주의를 주느라 애썼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남편에게 돈벌레라는 딱지가 붙은 감정이 저를 곤경에 빠뜨릴 정도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에 포크를 테이블 위에 3개 내리치고 침실로 달려가는 그의 행동은 우라통을 던지는 어린아이의 행동과 비슷했고 그의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했던 학구적인 이미지를 깨뜨렸다. 그의 폭발을 부채질한 결혼 불화의 정점. 오늘 일찍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제 상사는 나에게 자주 잘못된 지시를 하는 완전히 바보였습니다. 내가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나를 질책할 것입니다. 이전 직위에서 귀하가 이룩한 성과는 알고 있지만 각 사업은 고유합니다. 맞습니다. 귀하는 여기서 일한 지 약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건물을 지은 후에 불만을 제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상사가 무능해서 평판이 나빠서 나는 이력서를 작성할 수 없다. 내 배우자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즉시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는 항상 인터뷰에서 떠나는 것처럼 보였고 실망했다. 면접관의 태도나 회사의 철저한 평가 부족으로 인해 직위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취업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딸과 함께 몇 주가 지나면서 그는 장난감을 이곳에 뿌리지 말라고 소리쳤고 방해가 되었고 우리 딸이 거실에서 사용하던 장난감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밖에 있는 외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착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지 못해 더 화를 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경험과 노력이 부족하여 과거의 성취에 집착하고 자신의 가치를 오판하여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이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취업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직업에 대해 나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를 제대로 평가할 회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좌절감에 우리 가게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두뇌가 나에게 더 잘 작동한다는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내 몸보다 배우자가 바로 동의하니 안심이 됐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할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취업 계획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취업 가능성이 걱정됐다. 그 사람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재촉했고 필요하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부모님 공장인데 공장 일이나 관리 경험이 없잖아요. 마음먹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그럼 취업 준비 좀 해줄래요? 제가 간청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데 전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의 태도 때문에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매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이제 민디에게 또 다른 걱정스러운 발전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부모님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할 테니 주말에는 자전거 여행이나 골프를 치는 대신에 그녀를 돌봐주실 수 있나요? 너무 바빠서 얼마나 더 걸릴지 물었더니 머뭇거리며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그들과 함께 둘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들과 싸웠나요? 아니면 뭔가가 남자에게 물어봤죠. 더 쉬울 것 같아요. 남편에게 그 문제를 설명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세한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고 싶으실 테니 설명을 잠시 기다려 주세요. 왜 추가한다고 말했습니까? 공장에 새 기계를 설치하는데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인수하게 되므로 오늘 그들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쁠 것입니다. 그는 내일 민디를 돌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번 토요일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막판 요청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라이딩 친구들을 여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저는 한동안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행에 대해 주장했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며 당신이 일하고 있고 주말에 민디를 부모님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카일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디는 내일 여행에 관해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전혀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침실로 가면서 웃으며 반격했습니다. 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분노했습니다. 우리 딸과 그 부모의 문제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나는 또한 그에게 달려든 나의 잘못을 인식했습니다. 나는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가게에서 나 없이도 지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이른 아침, 남편은 아르바이트 2명을 더해 실제로 여행을 떠났고 가게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가서 집에 머물면서 딸을 돌보았지만 전날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다. 계속되는 협력과 육아 부족으로 인해 그 무엇보다 더 화가 났지만 일요일 아침이 되자 그 분노는 다시 한번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인출한 돈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카일의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행을 가니까 그 계획이 무산돼서 시댁에 가서 볼 일도 좀 보기로 하고 통장과 카드를 보관해 두었던 선반을 열어보니 카드 한 장이 없어진 걸 발견하고 패닉이 말했어요.
내 신용카드 어딨어? 지갑이랑 선반까지 미친 듯이 뒤졌는데 카드가 없더라. 가능한 모든 장소를 다 소진해버렸어. 의심이 나기 시작했어. 혹시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했어. 야, 내 신용카드를 묻지도 않고 가져갔니? 네, 여행 갈 때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축이 부족해요. 그는 방어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문제의 돈은 저축한 돈이 아니라 내가 낸 돈이라는 걸 깨닫고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여 만에 민디를 위해 따로 저축해왔습니다. 저는 민디의 미래 교육과 과외 활동을 위해 부지런히 저축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딸을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제 계좌에 돈을 보관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쇼핑할 때 가끔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내가 핀에 들어가거나 카드를 훔쳐가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도난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건 제가 감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드를 활용했습니다. 어제는 상당한 양이었는데 오늘은 사용하지 않고 다시 저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 물었을 때 약 5,000달러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루에 5,000달러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번 여행에는 우리 6명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모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것이 내 개인 보관함이거나 전화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남편의 말투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카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다니 당신은 나에게 다시 당신의 기업가적 가치를 강요할 건가요? 양해해 주세요. 저는 여행을 즐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분위기를 망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55,000달러 정도예요. 5,000달러 정도 해도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방금 5,000달러는 금방 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벌금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다면 그 말을 들으니 좀 마음이 편하지 않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내가 전화를 끊었다고 말하세요. 그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통화 후 처리해야 할 시댁의 다양한 요청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싸서 민디를 데리고 시댁으로 잠시 갔어요. 오, 케이트 무슨 일이냐고 남편이 내 카드를 훔쳐서 무작정 카드로 썼다고 얘기하자 시댁이 화를 냈어요. 도대체 케이트 넌 그 사람이 이혼으로 인해 상심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을 간과하고 있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믿을 수 없어. 케이트, 우리 시댁 식구들에게 털어놨던 이 모든 일을 참아내야 해서 정말 미안해. 남편의 행동에 대해 처음에는 남편이 결국 이혼해서 회복되어 믿음직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인내심을 촉구했습니다. 희망을 나누었고 약 1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편이 전화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말하자 진지하게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면서 민디와 함께 보낸 지난 1년과 시댁의 지원에 남편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시댁이 저를 원망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1년 안에 또 다른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카일의 잘못입니다. 그는 영원히 힝거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히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케이트,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다. 모든 게 정말 미안해요. 잠깐만요. 이혼해도 괜찮아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물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시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나가라. 시댁 식구들이 내 편을 들어줬고 혼날 줄 알았던 일이 집안 정리를 마치고 안도의 물결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호텔에 묵을 예정이었지만 민디와 나는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대신 시댁과 함께 카일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시댁에 왔고 입구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었으니까 결국 집에 가서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자. 그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집은 네가 떠날 때까지 알잖아. 내가 대답했지. 응,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집은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남을 거라는 건 뻔하지 않니? 알겠어.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 기억해둬. 나중에 카일이 시댁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내가 후회할 때 난 거기 없을 거야.
버릇없는 새끼야, 내 편엔 아무도 없지. K가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항의했어. 우리는 가족이야. 그렇지 않니? 그는 계속해서 그래, 우리는 혈연관계지만. 케이트는 아빠가 대답한 것보다 훨씬 더 가족 같은 존재였어. 무슨 소리야? 넌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아니면 오히려 아빠가 알아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야? 계속 공장이 문을 닫는 중이야. 공장이 문을 닫아서 회사가 잘 안 되고 있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으면 운영을 맡겠다고 말했는데 카일은 시댁 공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카일이나 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매일 민디를 집에서 데리러 갈 때 그들의 태도에서 우울함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나탈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불편함을 겪고 계시나요? 별로 할 수 없을지도 몰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서 나탈리가 물었다. 방금 느낌이 들었다고 대답했다.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공장의 위태로운 재정 상태를 발견한 후 그런 일이 합리적이라는 대답을 했다. 나는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빠는 우리가 당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반대하셨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공장을 구하는데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백만 달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케이트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케이트를 위로했어요. 아빠가 언젠가 갚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필수는 아니지만 민디를 계속 돌봐주세요. 이 돈을 그 대가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본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달 시댁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들이 내 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만큼 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유대감과 신뢰 덕분에 내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3명을 부양하는 것은 꽤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모든 가운데 카일이 민디 저축을 사용했을 때 나는 집에서 더 검소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 나는 당신이 나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케이트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아는 아빠도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심지어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러 온다면 우리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보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 대해 어떤 걱정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끝났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카일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곤경에 대해 안다면 더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기분이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카일에게 그들의 곤경에 대해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카일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공장을 폐쇄해야 할 때까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카일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랐지만 저는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 셋이 외로웠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단서 없이도 내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으세요? 당신이 정말로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KY가 배우자와 이혼하자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케이가 내 형제보다 나에게 훨씬 더 가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디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시댁 식구들이 동의했고 저는 오늘 여기에 머물 것이므로 내일은 돌아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당신에게 연락했습니다. 카일에게 여기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K는 점점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시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열정도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 1년이 지나서야 끝났습니다. 배우자가 제 신용카드를 훔쳐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배우자를 위해 돈을 따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절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딸이고 우리 공유 자산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허락 없이 지출한 돈을 상환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지출한 5,000달러를 돌려받기가 어려워 보였지만 법적 이혼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의 절박한 상황이 우리 가족과 시댁과 단절되고 직업도 없이 5,000달러에 대한 청구서를 실수로 제출하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지체 없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비용으로 5,000달러를 고려한다면 좋은 거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딸의 양육권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